세 번째로 배워볼 내용은요. A의 n제곱근을요.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는 겁니다. 우리가요.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식을 어떻게 세웠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X의 n제곱은 A다 이렇게 식을 세웠었죠. 근데 이 친구를요. 교점의 방정식과 같이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함수식인 y는 x의 n제곱이라는 친구랑 두 번째에 직선식이죠. y는 a라는 식이 있다면 이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교점의 방정식, 교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점의 방정식을 세우겠죠.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를 통해서 교점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한다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y는 꼴로 정리되어져 있는 이 친구들을 서로 같다 이렇게 놓아주는 거였죠. 그래서 x의 n제곱은 a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래 a의 n제곱근을 구할 때 세웠던 x의 n제곱은 a를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이 1번 함수 y는 x의 n제곱과 2번 함수 y는 a의 교점의 방정식의 개념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풀었을 때 나오는 그 해, 최종적으로 x값이 나오죠. 그럼 이 친구는 결국 해긴 해인데 누구의 해예요?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의 해였으니까요. 이 x값은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교점을 구한다고 했을 때 x값이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요. 결국 그럼 그 이 교점의 x좌표라는 것은 무엇과도 일치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본래 구하려고 했던 이 a의 n제곱근과도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통해서 a의 n제곱근을 구할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요 x는 n제곱은 a다라는 요 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것을 함수의 관점으로 두 개의 함수로 쪼개서 본 다음에 이 친구들을 가지고 교점의 방정식을 구해줘서 교점의 x좌표가 a의 n제곱근과 같다.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럼 개념이 정리가 되셨으면 그래프를요. 한번 n이 홀수인 경우와 n이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a는 실수고요. 이 n제곱근에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첫 번째로 가질 수 있는 홀수 값은 n이 3인 경우, 그리고 그 다음은 5인 경우,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일단은 여기 지금 보여지는 친구는 y는 x 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예로 들어서 한번 n제곱근의 개수가 어떻게 a 값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y는 a라는 그래프가요, 이 빨간 색깔 실선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옆으로 일자로 그어져 있는 게 y는 a라는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지점인 이 부분에서 교점이 발생될 텐데 교점의 x좌표인 이 친구가요. 바로 a의 n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요. 그 값이 무엇인지를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래서 n제곱근이 몇 개가 나오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보시면 y는 a라는 직선을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a가 양수인 경우예요. a가 양수인 경우면 이렇게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겠죠. 그때도 이 파란 색깔 그래프인 y는 x세제곱과 교점이 한 개밖에 발생하지 않고요. 자, a가 0인 경우에도 보시면 x축에 지금 직선이 하나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때도 보시면 교점이 몇 개예요? 원점에서 만나는 하나밖에 발생을 하지 않고요. 세 번째 경우인 a가 음수인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x축보다 아래쪽에 직선이 그어지게 될 텐데 그때도 교점은 하나밖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결론을 아시면 돼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물어본다면 n의 값이 홀수라면 항상 그것은 실수의 a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가 존재한다?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자, 다시요. a의 n제곱근을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워서 a 값을 구하는 거였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이 지수가요. 홀수라면 a 값에 관계없이 a의 n제곱근은 항상 하나만 발생되게 되고 그때의 값은
이렇게 n을 작게 써주고 루트 a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요. n 제곱근 a라고 읽어요. 옆에 써드리면 n 제곱근 a 요렇게 읽습니다. 자, 일단 n이 홀수인 경우 보셨죠? n이 짝수인 경우랑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이 짝수인 경우를 보시면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n의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4, 6,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제로요.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죠. 원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 그래프가요. y는 a라는 이렇게 생긴 y는 a라는 일직선과 만났을 때 a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a가 양수인 경우에는 x축보다 위쪽에 이렇게 일직선이 그어지게 되겠죠. 그때는 보시는 것처럼 음수 쪽에 하나, 양수 쪽에 하나에서 교점이 2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음수 쪽의 교점은 보시면 아까 보신 거의 반대부호죠. 마이너스 n제곱근 a고요. 양수 쪽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플러스 n제곱근 a 이렇게 교점이 2개가 발생됩니다. 두 번째, a가 0일 때요. y는 0이란 직선이겠죠. 그래서 이 x축과 일치하게 될 텐데요. 이때의 상황을 보시면 교점은 하나가 발생되고 그때의 좌표는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요. a가 음수일 때요. a가 음수일 때는 x축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현재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와 교점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n이 홀수인 경우와 다르게 n이 짝수일 때는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a의 n제곱근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a가 양수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걸로 이렇게 2개가 있었죠. 그리고 a가 0일 때는요. a의 n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0 이렇게 하나가 나왔었고 a가 음수일 때는요. 어떻게 나온다? 실수인 범위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n이 홀수인 경우에는 교점이 어느 상황에서나 이렇게 하나씩이 발생을 해서 a 값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n이 짝수인 경우에는요. a가 양수일 때 2개, a가 0일 때 1개, a가 음수일 때 없다라고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다른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원리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표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 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요. n이 홀수인 경우와 n이 짝수인 경우를 아까 앞에서와 같이 나눠놨고 a 값이 다시 양수일 때와 0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놓은 표입니다.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겠죠. 그럼 n이 홀수일 때는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요 그래프를 기억해 보시면 돼요. n이 홀수인 경우. 3차함수 그래프인데요. 이게 n이 홀수인 경우를 대표하는 예제 그래프였죠. 자, 언제나 근이 하나씩 발생됐기 때문에 a의 n제곱근도 늘 하나가 발생되게 됩니다. a가 양수일 때는 요 위치에서 n제곱근 a. a가 0일 때는요. 원점에 있었으니까 0.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요. 다시 요 위치에서 n제곱근 a가 발생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여기 있는 요 n제곱근 a는 x축의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a 값 자체가 음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5였고 n이 3이었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요렇게 돼 있었다면 요때 발생되는 친구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5 요렇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는요. 어차피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세제곱근 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친구가요. 결과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n제곱근 a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a 자체가 음수인 거니까요. 앞에다가 다시 음수인 마이너스를 붙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요.
A 값이 양수일 때는 n제곱근 A, A 값이 0일 때는 원점 지나가니까 0,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일 때도 다시 n제곱근 A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요, n이 짝수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요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A가 양수일 때는 양쪽에 부호 반대로 하나씩 생겼었죠. 그래서 뿔마 n제곱근 A가 생기는 거였고, A가 0일 때는 원점에서 생기는 거였죠. 그래서 0이고요. A가 음수일 때는요, 실수의 범위에서 해는 없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표를 기억하시면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은 스르륵 다 풀릴 거예요. 자, 그러면 배운 표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2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27이면 일단 A 값이 양수인 거죠. 세제곱근이면 n이 홀수인 거죠. 이 두 개 친구가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자, 여기 먼저 지우고 보시면 지금 두 개 친구가 만나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구한다? n을 작게 써주세요. 지금 현재 n은 3인 거고 a가 양수인 상황인 거죠. 자, 그랬을 때 n제곱근 a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3제곱근 a는요. 지금 27입니다. 요렇게 27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정리하면 3이 될 건데요. 자, 왜 이렇게 바뀌는 거냐면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세제곱근 별 요거를 지수로 바꾸라고 한다면 별의 3분의 1제곱 요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 나온 세제곱근 27이라는 것은 27은 3의 세제곱이죠. 3의 세제곱에 이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3분의 1, 지수의 3분의 1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괄호로 만난 지수는 서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탁탁 약분되니까 3의 1제곱만 남아서 3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뒤에서 배울 거지만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3이 나왔고요. 쉽게 구한다면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요? 27의 세제곱근을 구해줘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무엇을 세제곱해야 27이지? 요렇게 식을 세워서 세제곱근은 x로 돌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세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은 누구를 세제곱해야 27일까? 아, x는 3이구나. 3의 세제곱이 27이니까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요. 연습해 볼게요. 자, 밑에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A 값이 음수예요.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27이고 n은 여전히 세제곱근이니까 3, 홀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A 값이 음수이면서 n이 홀수인 경우로 가셔야 되니까 여기로 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n제곱근 A 저런 형태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답에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n이 3이니까 n제곱근 A가 마이너스 27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바깥으로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27은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수의 3분의 1로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3분의 1로 바꿔주시면 여기가 탁탁 곱해져서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3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지 않고 세제곱근에 의해서 구한다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누구를 세제곱해야 마이너스 27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 두 가지 표현법을 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예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16의 4제곱근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체크해놨던 거 지워주시고 16의 4제곱근이라는 것은 일단 A가 지금 양수네요. 16으로. 그 다음에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n이 짝수인 거죠. n이 4예요. 그러면 n은 짝수, A는 양수. 자, 그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써야 돼요? 4제곱근 A, A가 16이죠. 이렇게도 써야 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 4제곱근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16은 2의 4제곱이고 4제곱근은 4분의 1로 지수를 쓸 수 있으니까 둘이
곱해져서 결국 2만 남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도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16은요, 2의 4제곱이고요. 4제곱근은 4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요. 여기 지수를 곱해 주시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2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아까와 같이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x를 4번 곱해서 16이 되는 친구가 바로 4제곱근입니다. 그쵸? 4제곱근. 그래서 요거는 누구를 4번 곱하여 16이지? x는 플러스 2 혹은 마이너스 2야.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마지막 보시면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을 구해달래요. 자, 이번에는요. a 값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음수입니다. n은 여전히 짝수, 차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a가 양수인 경우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번엔 어디를 보셔야 돼요? a가 음수인 경우 보시면 되겠습니다. n이 짝수이면서 a가 음수일 때 만나는 곳은 없다였죠.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볼 때도 교점이 생기지 않는 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수의 4제곱근은 실수인 것에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배우셨죠? 이 표는요,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가 나올 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를 보시면 이 기호를 읽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를 읽는 방법은 n제곱근 a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루트 a는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2를 살려서 쓸 수도 있어요. 루트 a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n의 값이 2인 거죠. 그런데 워낙에 자주 쓰는 i이기 때문에 우리가 2를요, 생략해서 썼을 경우가 바로 이 루트 a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그냥 2제곱근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제곱근 a라고 읽으시거나 루트 a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숫자가 붙어있는 친구들은요, n제곱근 a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럼 어떻게 읽는다? 5제곱근 27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3의 4제곱근이라고 하면은 3의 4제곱근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4제곱해야 3이 나와? 3의 4제곱근은 누구야? 요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3의 4제곱근은 이라고 한다면 n의 값이 4니까 짝수죠. a 값은 양수였죠. 표를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지금 표가 그려지셔야 돼요. a가 양수고 n이 짝수. 요 위치에 있던 친구 누구예요? 뿔마 n제곱근 a였죠. 요 값을 말해줘야 되는 거니까 답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뿔마 4제곱근 3 요렇게 얘기를 해야 돼서 결과적으로 요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각각의 친구들이 읽는 방법이 첫 번째 친구는 4제곱근 3인 겁니다. 3의 4제곱근과 4제곱근 3은 다른 말인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3의 4제곱근이라는 게 4제곱근 3과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오류가 오는데 이 두 개 친구는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3의 4제곱근을 물어봤다는 것은 결국 뭐를 4제곱해야 3이 되는 거냐고 물어본 거라 요렇게 식을 세워주셔서 그때 맞는 x값을 구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제곱근 3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4제곱근 3. 그냥 요 기호를 읽어준 거니까 절대로 3의 4제곱근과 4제곱근 3은 다른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제로 어딘가에다 교재에다 써놓으세요. 주의라고 해서 3의 4제곱근은 4제곱근 3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요때는 요 x값을 구해주는 거니까 실제로 구해주면 요 위치인 거죠. a가 양수고 n이 짝수니까 뿔마 n제곱근 a. 그래서 x값이요.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3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제곱근 3이라는 것은 그냥 요거 하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요 차이가 이해되시죠? 잘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4제곱근 3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밑에 퀴즈 타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7의 세제곱근은 이라고 물어봤다면 누구를 세제곱해야 27이지? 27의 세제곱근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x의 값은 3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표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표를 떠올린다는 것은 현재 a의 값이 양수고 27로 세제곱이니까 n은 3이죠. 자, n이 홀수고 그럼 표에서 지금 여기였죠. n이 홀수고 a가 양수다. 그럼 표에서 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거, 첫 번째 위치 요거였죠. 그래서 표에 의해서 문제를 풀었더라면 x는 세제곱근 27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지수로 바꿔주면 27은 3의 세제곱, 세제곱근은 3분의 1. 그래서 지수끼리 곱해지면 약분될 테니까 3의 1제곱이라 3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문제에서 세제곱근 27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어떤 기호를 읽은 거예요. 세제곱근 27 이 기호를 읽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3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세제곱근 27 기호를 읽은 거다. 27의 세제곱근 질문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예제도 한번 볼게요. 81의 4제곱근은 이렇게 물어봤으면 뭐뭐의 몇몇 제곱근은 이거는 질문이에요. 누구를 4제곱해야 81이지 81의 4제곱근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누구를 4번 곱해야 81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죠. 자,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 표로 구한다면 어떻게 한다? 자, 우리가 표를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총 6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지금 a의 값이 81이니까 양수죠. n은요 4제곱근이니까 짝수죠. 그러면 n이 짝수 밑에 있는 친구였고 a가 양수면 제일 앞칸. 그래서 여기 있던 거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인 거 기억하시나요? 요거 그대로 답을 써준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8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수에 의해서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81은 3의 4제곱 4제곱근은 4분의 1 그래서 얘는 약분돼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 어차피 답은 똑같죠. 그 다음에 네 번째 4제곱근 81 요거는 그냥 기호를 읽은 거라고 했죠. 4제곱근 8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 정리해봤죠. 얘는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a의 n제곱근 이런 것은 값을 구하는 거고요. n제곱근 a라는 건 그냥 구한 값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7의 세제곱근 값을 구하는 겁니다. 81의 4제곱근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 세제곱근 27, 4제곱근 81 요거는 그냥 기호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기호를 읽는 건지 어떤 게 값을 구하는 건지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1번 문제 한번 우리 배웠던 것들 체크해 보시고요. 필수 예제 1번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시면요. 기억, 25의 제곱근은 2개이다. 자, 여러분 제곱근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표를요, 여러분이 문제집 한쪽에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상의 표를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첫 번째는 n이 홀수인 거였죠. 두 번째는 n이 짝수인 거였죠. 이 순서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홀짝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 첫 번째 칸은 a가 양수인 거였죠. 두 번째 칸은 a가 0인 거였죠. 세 번째 칸은 a가 음수인 거였죠.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는 항상 n제곱근 a 한 개씩 가졌어요. 0에서는 0.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 똑같이 n제곱근 a를 가졌어요. 그리고 짝수일 때는요. 첫 번째는요. 뿔마 n제곱근 a를 가졌어요. 두 번째는요. 0을 가졌어요. 세 번째는 없다였습니다. 이 표가요. 머릿속에서 탁 바로 문제집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시면 25의 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5면 A 값이 현재 25예요. 양수죠. 제곱근이라 했어요. n은 2인 거죠. 자, n이 짝수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 지금 현재 여긴 거죠. 자, 그 값은 2개가 나온다. 맞는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나오니까 맞습니다. 친절하게 그 값도 구해본다면 기억에 해당되는 값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실제로 2는요.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서 요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얘는요. 루트 25가요. 5로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요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도 볼게요. 80일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3뿐이다. 한번 볼까요? 자, 80일의 자 그럼 A가 81입니다. 양수죠. 4제곱근 n이 3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A가 양수이면서 n이 짝수인 경우 아까랑 똑같네요. 여기네요. 그럼 니은에 해당되는 친구는 누가 있는 거예요? 니은을 한번 보시면 니은은요. 뿔마 4제곱근 81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고쳐주시면 뿔마 81은 3의 4제곱 4제곱근은 4분의 1 지수끼리 만나면 곱해지니까 약분돼서 뿔마 3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수인 것은 3뿐이다 라고 말한 이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은 어디 갔나요? 뿔마 3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볼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없는지 한번 볼게요. A가 지금 마이너스 8이 나왔어요. 음수입니다. 세제곱근 n은 홀수입니다. 그럼 여기 표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A가 음수니까 여기고요. 그 다음에 n이 홀수니까 여기입니다. 그럼 만나는 곳은 여긴 거죠. 없습니까? 아니죠. 있죠.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디귿을 한번 보시면 디귿에서 알 수 있는 것은 n제곱근 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는 루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세제곱근은 3분의 1 지수로 바꿔주죠. 곱하면 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남습니다. 없더라고 하면 서운하죠.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리을 보시면 2는 16의 4제곱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맞는지 볼까요? 자, 2는 이란 거 어차피 주어니까요. 16의 4제곱근 이쪽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16의 4제곱근이니까요. A가 16이에요. 양수고 4제곱근이니까요. n은 3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양수고 n이 짝수인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A가 양수 여기 있겠죠. 그리고 n이 짝수. 그럼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럼 실제적으로 리을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뿔마 4제곱근 16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얘는요. 뿔마 2의 4제곱에 4분의 1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 지수끼리 곱해서 약분되니까 뿔마 2 두 개가 있는데 2는 16의 4제곱근 중 하나이다. 맞는 거죠. 실제로 두 개이지만 2가 16의 4제곱근 중 하나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리을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요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는요. 쉽게 쓱쓱쓱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풀이를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